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1장 총설부터 보세요. 나머지 이제 설명할 건데, 일단 부가가치세 개요라고 해서 첫 번째 장에 나오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뭐니 뭐 해서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는 이제 우리가 거기 생산 유통 과정에서 뭐 새로 창출된 뭐 가치 증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죠.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이것도 이제 밑에 나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요거를 이제 요거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시키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 밑에 이제 과세되는 이제 유형이 이제 크게 1번, 오른쪽에 2번, 3번 있죠. 3번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3번이야, 3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내용이 아주 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만 아셔도 돼요. 오른쪽에 뭐 국내 총생산형, 순소득형 부가가치세, 이게 아닌 3번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아까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거기 3번을 얘기하는 건데, 걔네는 거기 보시면 이제 국내 총생산에서 이제 마이너스 총 투자액, 자본재랑 아까 뭐라고 중간재까지 해서 자본재, 중간재를 차감시켜서 한마디로 차액만 과세시키겠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비형, 대부분 국가가 이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이제 채택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식, 두 번째 과세 방식인데, 1, 2, 3, 4, 5, 6, 7, 8, 9 9가지가 있죠. 그 중에 왼쪽에 9분에서는 어떤 거? 세 번째 소비형이고, 그 다음에 위에 가산법, 전 단계 세액공제, 거래공제법, 세액공제법, 세 개 중에 우리는 마지막 걸 선택해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그것만 간단히 설명하고 제가 넘어갈 건데, 결국은 유형 9번이다라는 거죠. 유형 9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뭐 GDP형, NDP형 이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를 이제 과세하는 방식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과세한다 해서 이제 세액공제법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거기 보시면 가산법이 뭔지 기본에서만 설명하는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가산법하고 전 단계 하나는 이제 거래액이에요. 거래액 공제법하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인데, 우리는 요걸 채택하고 있어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제 가산법하고 이거는 요거 하나 먼저 보면, A가 뭐를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일단 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에서 100원을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제 500원을 창출했다. 그럼 부가가치는 400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럼 이 부가가치를 부가가치 400을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가산법은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생산에, 이건 뭐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나 이제 배운 건데, 생산의 4대 요소라고 해서 토지, 노동, 자본, 뭐 아니면 경영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투입해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이 들어가면,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자, 뭐 이윤, 그래서 토지, 자본, 경영, 임금. 하여튼 요거를 계산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 보면 부가가치를 이걸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못하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산법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이 정도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이렇게 가산해서 이만큼을 창출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만큼을 붙여서 이제 부가가치에 대해 10% 내라는 방식으로 할 건데, 이렇게 되면 부가세 낼 때마다 이걸 다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산법은 일단 쓸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전 단계 거래공제법. 잘 보세요. 거래공제법은 이렇게 한대요. 500원에서 너가 판매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방식에 우리 부가가치율 자체가 10%예요. 10%인데 이렇게 계산한 방식이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고, 그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뭐냐?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00에 10% 이렇게, 이걸 매출세액이라고 부를 건데, 이 매출세액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거. 그래서 100에서 10%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요. 그럼 얘랑은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좀 달라요, 얘네들은 내가 부가세를 계산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는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매출액도 계산하셔야 돼. 뭐도 하셔야 돼? 매입도 계산하셔야 돼.
매입도 일일이 건별로 네가 뭘 매입했고 이 중에 공제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세무서 발행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거를 일일이 계산하셔야 돼 다. 부가세 계산할 때는 네가 부가세 신고할 때 이 두 개를 다 신경 쓸 수 있냐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이걸 우리 매출세액이라고 했죠. 매출세액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나중에 발급을 할 거예요. 발급한 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매출하는 거, 신용카 매출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매출한 거, 그 다음에 현금 매출한 거, 너는 이것만 관리하라는 거야, 일단. 매출한 것만 관리해서 그거에 대한 18%를 부가세로 내면 된다. 그 대신 얘를,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데, 매입세액은 누가 주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여기 화면에 보시면, B가 지금 A한테 받아왔을 거 아니야? 누가 준 거야? A가 얘한테 줄 거 아니야, 이제. 그거는 A가 관리했겠지, 그거는. 어? 나는 뭐야? 걔가 준 거만 받아오면 돼요. 받아온 거를 공제시켜주겠다. 그래서 적격 증명으로. 그러면 이 중에는, 그럼 네가 나중에 볼 거는 이 중에서 공제 안 해주는 애들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공제 안 되는 거, 요거만 빼서 신고하라는 거, 빼서. 그럼 쉽죠. 나는 뭐만 하시면 돼. 우리가 매출을 하실 때, 매출만 정확히 관리만 해주시면 알아서 얘는 들어올 거고 얘를 신고할 때 맞춰갖고 해서 신고하는 이 세액만 관리해서 세액을 공제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 중에 뭘 채택했다? 이걸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1차에서도 가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채택했다. 이러면 틀린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직접법, 간접법이라고 해서 직접법은 전단계 가산법하고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있고 간접법으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매출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로 가겠다. 이거를 두 개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까지 얘기해요. 여기 2항을 해서 이렇게 안으로 넣는 거냐 안 넣는 거냐 차이인데 아예 이제 계산 구조는 다른 거지. 지금 이 상태는 이걸 둘 다 관리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관리를 바꾼 거예요, 지금. 바꾼 거니까.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 그 오른쪽 페이지 심화학습에 들어가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서 과세 방식 예시라고 쓴 거는 이제 지금은 안 보셔도 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회계 처리를 해드린 거니까 이제 보시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회계 처리를 배우시면 이 매출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50을 받아오라고 했잖아요. 일단 받아오라는 거는 이 50을 어떻게 이제 회계 처리할 거니? 그 다음에 이제 매입도 10만큼 부담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니 해서 나온 거니까 이건 나중에 보시면 돼요. 지금 안 하시고 회계를 좀 하신 다음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두 가지를 더 할 건데 하나는 이제 국경세 조정이에요. 국경세. 그래서 여기다 쓸 테니까. 이제 국경세 조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한번 잠깐 볼게요. A라는 이거는 이제 한국이야. 한국에서 물건을 이제 한국에 있는 A가 한국에 있는 B한테 공급하면 아까 배운 거예요. 그냥 배운 일반적인 공급이 되는 거고 A가 제 3국한테 다른 나라한테 B라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됐다. 이걸 우리 뭐라 불러요? 이걸 외국 수출이지, 수출. 그래서 수출을 했을 때 이걸 보통 수출이라고 불러요. 수출을 했을 때 그럼 대가를 받아와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게 매출액이 이제 그 부가세 100이라고 하면 100에다가 부가세를 10을 받아가 이렇게 내셔야죠. 이렇게 내셔야 되는데 그럼 이걸 받을 거냐? 이걸 받을 거냐?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국경세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생산지국 과세 방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소비지국 과세 방식이 있어요. 얘는 생산한 나라에서 과세를 시켜서 그걸 내겠다. 이런 방식이고 소비지국 과세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영세율로 받아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 없는 상태에서 이 노란색은 들어갈 때 과세를 시키겠다. 그럼 얘는 부가가치율이 지금 10%죠, 우리나라는. 근데 얘네는 만약에 이게 뭐 10, 아니 뭐 5%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는 5% 하면 얼마에 들어가는 거야? 5원 붙여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다르죠, 이게? 이 생산지국 과세 방식이 만약에 여기서 채택이 됐으면 이 물건은 110원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물건이 동일하게 미국에서 팔면 얼마에 팔리는 거야? 105원에 팔리는 거죠. 가격이 달라. 둘이 똑같은 물건인데. 부가세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이제 우리 수출한 입장에서 더 어려운 방식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는 요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나갈 때. 영세율로 나가는 거야.
영세율이라는 거지 과세가 안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세율로 나갈 건데 소비지국 과세 원칙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가 수출하는 것들, 외국으로 나가는 것들은 무조건 영세율로 하겠다. 영세율로 가겠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대신 반대로 영세율로 내보냈으니까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셔야 돼? 100% 과세하셔야지. 그래서 수입하는 이제 여러분들 용역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겠지만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과세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과세를 10% 과세를 하셔야 돼, 이렇게 무조건. 그래서 수입을 할 때는 항상 어디를 거쳐서 들어올 거냐면 세관을 거쳐서 들어와요. 세관을 거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세관장이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붙여서 내보낼 거야, 이렇게. 무조건. 그래서 일단 우리 국경세 조정은 결국은 이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한다? 소비지국 과세 방식 원칙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 3번에 나오는 걸 이제 채택할 거고, 국가별 현황도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다 뭘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나왔죠. 결론만 여기시면 돼. 그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특성은 뭐다? 영세율로 나가는 거고, 외국으로 나갈 때는 영세율로 나갈 거고, 들어올 때는 다 과세 시키겠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나는 거다. 그러면 영세율을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건데, 이 영세율을 배울 때는 제가 영세율 좀 이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럼 걔는 여기 보시면 어떤 이제 공급을 영세율로 할 건지 대부분 외국으로 가는 거야. 외국으로 가는 걸 영세율로 보겠지만 꼭 외국으로 나가는 것만 영세율로 하진 않아요. 만약에 얘가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꼭 수출할 물건을 얘한테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물건은 우리 무조건 그걸 수출하겠다라는 이제 증명이 있는데, 그 증명 서류를 보통 내국 신용장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나중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걸 통해서 만약에 국내에서 공급이 돼도 얘를 영세를 해줄 거야. 어차피 뭐 할 거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영세율 적용 대상을 따로 제가 정리해드리면 그거는 이제 따로 공부하시면 돼. 그거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수출 관련해서는 또 용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회계사 세무사 시험은 안 나요. 그런 것들은 그건 관세사 시험이나 이제 그런 다른 이제 시험에서는 나오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나오진 않겠다. 그래서 영세율 면세를 제가 따로 좀 설명할 거니까 일단 국경세 조정, 이중과세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면세인데